네, 2023년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주 묻는 대표 질문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인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 잘 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초연금 같은 경우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못 받는지 자세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만 65세 미만이시다 그러면 사실 기초연금 같은 걸 동영상 같은 걸 보고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만 65세 이상이세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소득과 재산을 다 조사를 해서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확인을 다 해주실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다 알아서 계산해 주네요.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기초연금 공부를 하나요?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요. 기초연금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또는 그나마 받던 거 탈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요. 이러한 기초연금 변경사항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게 되시고요.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목차는요. 먼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유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8가지로 좀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23년도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번째로는 소득 인정액 중요하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에 참조할 자료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전화상담을 어디다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초연금을 못 받는 8가지 이유로 좀 요약 정리 해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요. 내가 만 65세가 안 됐지만 난 소득과 재산이 없어요. 기초연금만 주면 안 되나요? 네, 안 줍니다. 무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이시라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해서 소득 인정을 계산하는데 이 상위 30%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요. 이 소득 인정으로 계산해서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차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차량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 고급 차량의 소유자라 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만약에 배우자, 부인이나 또는 남편, 자기는 없는데 배우자가 갖고 있거나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가 있어도 탈락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로는 콘도나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도 탈락합니다. 당연히 배우자 소유도 탈락하고요. 혹시 자녀와 공동명의가 있으면 그 지분만큼만 산정하니까 혹시 지분이 워낙 적다 그러면 탈락하지 않고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직역연금이라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으시거나 군인연금, 별적 우체국 연금을 받으신 분은 그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지원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직역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좀 못 받는데 일부 예외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번째로는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귀국하면은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요. 복역 중인 재소자나 행방불명자 또는 실종이나 가출했는데 가출 실종이나 가출 선고를 받으신 분이나 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이나 국외 이주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8가지 조건에 한다고 무조건 다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까 예외 조항들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이 8가지 탈락 조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요.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본론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2023년은 1958년생이 만 65세가 되시고요. 생일달부터 만 65세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해야 되고요. 또 선정 기준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2023년도 선정 기준액 및 기초연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2023년 선정 기준액, 이 소득 인정액으로 산정을 해서 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지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2022년에는 18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22만원인들은 202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022년도는 288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받았는데요. 2023년도에는 35만 2천원이 늘어난 323만 2천원 이하이신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네, 이건 이제 기준연금이라 그래요.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금액. 2022년에는 30만 7,500원을 받았는데요. 2023년 1월 25일부터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32만 3,180원이고요. 부부 2명이 다 받는다 하면은 2023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1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요약해 드리는데요. 왜냐면 이 소득 인정이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 한국에 사시고 65세 이상이 되시면 이제 소득 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고 또는 못 받는 것이 대부분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분이 받냐 하면 2024년도 소득 인정액으로 하위 70% 이하가 받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단독 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요. 소득 인정액은 이 소득은 평가를 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다 합한 것이 소득 인정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소득 평가액의 공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즉 일해서 받는 소득에서 108만원을 빼고 거기에 곱하기 70%를 해서 근로소득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다른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인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이나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있겠죠. 무료 임차소득은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소득이나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00% 다 계산하는데요.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4만원을 갖다 공제를 하고, 무료 임차소득 같은 경우도 42.6%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니까는요. 이 다른 모든 소득과 재산이 없고 이 근로소득만 있다. 요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계산하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재산과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월급만 받으세요. 월급만 받으면 약 396만원까지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면 소득 인정액에서 202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96만원 빼기 108만원 곱하기 70% 하면 202만원으로 단독 가구 수급 조건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재산과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분만 월급을 받으세요. 그러시면 최대 약 569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근데 두 분 다 월급을 받는데 그 받는 금액이 다 108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두 분 다 합해서 약 677만 원까지 요 금액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323만 2천 원이 돼 갖고 부부가구 수급 조건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앞에서는 소득 평가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예, 이 공식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먼저 일반 재산이라 그러는데 일반 재산이라는 건 집이나 토지 또는 자동차 같은 걸 의미하고요.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이라는 걸 빼줘요. 여기서 이제 기본 재산액이란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도시는 특별시, 서울특별시, 또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같은 구 또는 도농복합군 또는 특례시라 그래서 이번 작년에 새로 편입된 고양, 용인, 창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가 돼갖고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요. 중소도시는 뭐 경기도 성남시,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 8,500만 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농어촌, 뭐 전남 고흥군, 충북 음성군 같은 데 사시면 7,250만 원을 빼주고 있습니다. 네, 일반 재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파트나 집, 토지는 시가가 아닙니다. 그게 매매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5억 빼기 기본재산액, 뭐 대도시면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재산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나 예금이나 적금, 그 다음에 주식, 보험 같은 경우에서 2천만 원을 빼주고 또 은행 같은 데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빼줘요. 요렇게 계산한 금액에 이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이라고 해서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해갖고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고급 자동차 있거나 회원권이 있으면 탈락한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이 가액, 그 가액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자연 탈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시죠? 이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은 2024년 소득 인정이 하위 70%에 들어야 된다. 그 금액이 얼마냐?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소득 인정의 산정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다. 소득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근로소득 빼기 108만원을 하고 곱하기 70% 하고 다른 기타 소득이라 그래서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을 더한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공식은 일반재산, 공시가격의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주고 금융자산에서 2천만원을 빼주고 또 부처를 뺀 금액에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복잡하죠. 제가 계산을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가구예요. 단독가구인데 요 소득평가액에서 계산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다 합한 것이 8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에 이 공식으로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다 계산해 갖고 소득 환산액이 100만원이에요. 자, 이분의 최종 소득 환산액은 얼마인가요? 80만원 더하기 100만원에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니까 이분의 소득 인정액은 180만원으로 202만원보다 작아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소득 평가액은 좀 재산 돈이 많으세요. 120만원이고 재산도 많으세요. 220만원. 자, 소득 평가액 120만원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 220만원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최종 소득 인정액이 340만원이 되죠. 2023년도에 선정 기준액이 323만 2천원이기 때문에 340만원에 초과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에요. 1958년생은 생일당 포함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배우자도 가능하고 자녀도 가능하고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언제 하면 되냐?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바로 가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읍면사무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 65세가 되시는 분이에요. 되시는 분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958년 3월 25일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3월 25일생인데 뭐 3월달 좀 해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4월 1일날 신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하루만 늦었지만은 3월달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3월달이 생일이라도 3월달 신청 안 했기 때문에 3월달은 안 주고요. 이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까 꼭 생일이 되는 달 또는 빠르면 생일이 되는 전달에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신청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되죠? 전국 어디서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가서 해도 되고요. 또 국민연금공단 지사및 상담센터 가서 해도 되고 인터넷 복지로 온라인 신청해도 되는데 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사시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청 및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요. 일단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복지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상담하고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 접수를 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해 갖고 소득인정액을 산정을 해서 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 날 줍니다. 25일이 통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 지급하고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이 소득 재산 조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지연되더라도 나중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면 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 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신청 시 준비 서류인데 서류 준비할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사전 준비 서류는 읍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 가져가야 될 서류인데요. 첫 번째는 신분증이에요. 본인의 신분증, 신청하시는 분의 신분증은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증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대리 뭐 배우자나 또는 뭐 자녀 가져가는 경우는 이때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통장을 가져가시거나 통장 앞부분을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부부가 두 분이 다 받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부 두 분이 따로따로 받으셔도 되고요. 또 한 분의 통장으로 받으시려면 한 분 통장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인데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65세 미만이에요. 한 분만 65세 이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5세 미만인 분도 금융재산과 재산 모든 걸 조사한다. 따라서 이게 방문 신청할 때 배우자분의 금융제공정보 동의서를 지참해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추가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혹시 이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도 해야 되고 혹시 또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은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사실 혼이나 사실 이용 관계 확인서도 필요하다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준비서 두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읍면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이사 가면 있는 서류예요. 이거는 거기 가서 그냥 쓰는 서류인데 첫 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라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서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배우자 걸 가져가라 하는 걸 배우자가 안 가실 경우는 미리 써서 가져가셔야 된다 이 얘기고요.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요렇게 네 가지는 가서 쓰시면 된다 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제 정보 시스템에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참조할 자료인데요. 이 관련 법령은 기초연금법이에요.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들이 있고요. 이 관련 사이트들은 기초연금 홈페이지가 있어요. http basicpension.mo.hw.go.kr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가능하고요. 또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많이 있고요. 또 국민연금공단에도 자료가 있고요. 또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자료를 보고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문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데 어디다 문의하면 되냐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수화기 드시고 129 누르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나오고 1355 누르시면 국민연금공단센터가 나옵니다. 여기 상담센터에는 아주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마 물어보시는 거 다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더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요 둘 중에 저는 솔직히 그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좀 더 좀 답변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129로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 여태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을 요약해서 한 장으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고 2023년은 1958년도 만 65세가 돼서 해당이 되신다 하는 얘기고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소득 인정의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 어떤 분이냐? 소득 인정액으로 단독 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얼마를 주느냐? 단독 가구는 최대 32만 3,180원을 받고요. 부부 가구 중에 한 명만 받는 분이 있죠. 이분 같은 경우도 32만 3,18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 중 2명이 다 받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 감액이 되기 때문에 51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32만 3,180원이나 51만 7,08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 감액도 있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적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번째로 신청 시기는요. 만 65세 이상 생일에 속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꼭 신청하시라는 얘기고요. 신청 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인터넷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피마 이력관리 신청서, 기타 필요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요. 기초연금은 언제 주냐? 매월 25일 날 드립니다. 만약에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하는 얘기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고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십시오. 일단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신청을 하시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정부에서 확인해서 통보를 해주니까 꼭 신청하셔서 정확하게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2024년 기초연금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시죠? 이러한 것들은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 채널로 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가능한 답변을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